6월 지방선거를 향한 공식 사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 설명회를 시작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반입량이 4배나 폭증하면서 쓰레기 습격이 현실화됐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불똥이 인근 지자체로 튀었습니다. 바로 옆 증평은 물론 시멘트 공장이 있는 북부권까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출마에 관한 입 후보 설명회가 오늘 선관위에서 열렸는데요. 다음 달 예비 후보자 등록까지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입 후보 예정자와 각 정당 측 관계자들이 충북 선관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출마에 관한 입 후보 설명회인데 6.3 지방선거의 공식적인 첫 사무 일정이 시작된 겁니다. 곧 있을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준비물과 선거운동 방법, 비용, 금지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 필수 서류 미비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나 선거 운동 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식 선거 운동이 가능한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일은 도지사, 교육감은 다음 달 3일,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은 다음 달 20일, 군수와 군의원은 3월 22일입니다. 이후 선거 사무소를 설치해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전화나 문자, 명함으로 또는 홈페이지나 홍보물, 공약집 등을 통해서도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정보통신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은 예비 후보자하고 후보자만 가능하고 총 8회 8번 이내에서 가능한데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관위의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비롯한 준법 감시 체계도 가동됩니다. 특히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대선 때 사전투표와 투표, 개표 현장을 모두 지켜본 공정선거 참관단이 지방선거에도 처음 도입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단위로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해서 선거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조만간 일상에서 벌어지면서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신임 사무처장에 이광수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이광수 신임 사무처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중앙당 조직국장과 전북 충남도당 사무처장,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윤여국 전 사무처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인석 전 증평군의회 부의장이 증평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부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부조화로운 증평구도심 전체를 바로잡고 재래시장을 문화와 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종 전 청와대 행정관도 어린이병원 설립과 호스피스 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증평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연말 유행하던 A형 독감 대신 B형 독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6주 연속 줄어들던 독감 의심 환자가 다시 증가해 유행 기준의 4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어린이 환자가 가장 많았고 A형보다 B형 독감 바이러스 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A형 독감을 알았더라도 B형에 재감염될 수 있다며 예방접종과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의 쓰레기가 청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 이 지역 주민에게는 건강권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은 이 문제를 진단하는 연속기획 수도권 쓰레기의 습격, 소각도시 청주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는 반입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달 초만 해도 6천 톤 수준이었는데 불과 보름 사이 계약 물량이 4배나 폭증해 2만 6천 톤을 넘어섰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민간 소각업체. 각종 폐기물을 가득 실은 덤프 트럭들이 도로를 점령하듯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설 내부를 들여다보니 외부에서 실어온 쓰레기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경기도 광명시와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3,6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경기 광명시와 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는 수도권 다른 지자체 2곳과도 생활 폐기물 위탁 계약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18,000톤, 경기 양평군에서 2,160톤입니다. 이 업체 한 곳으로 들어오는 수도권 쓰레기만 연간 2만 톤이 넘습니다. 청주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청주권 민간 소각장 3곳의 반입 예정 물량은 6,700톤 수준이었지만 추가 계약이 잇따르며 불과 보름 만에 26,800톤으로 4배나 폭증했습니다. 소각업체 입장에서는 수도권 쓰레기를 받는 게 돈도 되고 처리하기도 쉽습니다. 태우기 까다롭고 물량이 들쭉날쭉한 산업 폐기물 대신 안정적이고 열 효율도 좋은 생활 쓰레기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인 겁니다. 위탁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민간 소각장이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거고요. 밀려나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사태로까지. 아직 생활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 계약을 맺지 않은 수도권 지자체는 2곳이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청주의 일부 민간 소각업체는 허가 용량까지 아직 여유가 남아있어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유입,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로 밀려든다는 소식에 인근 지자체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 밀집 지역과 맞닿아 있는 증평군도 주민 피해가 커질 게 뻔하다며 반발에 나섰고 시멘트 공장이 많은 제천과 단양은 쓰레기가 더 넘어올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민간 소각업체 3곳이 올해 계약한 수도권 쓰레기 물량은 2만 7천 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모두 청주 북이면과 오창읍 등 북부권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반경 3km 안에 소각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이미 전국 최대 소각 벨트가 형성된 곳입니다. 당장 청주 북부와 맞닿아 있는 증평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각장 주소지는 청주지만 실질적인 피해 거리는 증평 도심이 더 가깝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소각시설은 청주에 있지만 실제 피해는 증평 주민이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 북이면에서 증평읍까지는 불과 2km 남짓. 청주 도심보다 더 가까운 사실상 코앞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가 2km밖에 안 되거든요. 먼지, 미세먼지 이런 게 다 우리 쪽으로 증평 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제천 단양 주민들도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소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남은 수도권 쓰레기가 대체 연료가 돼 시멘트 공장으로 향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미 대기 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거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그 독성 물질 배출이 말하자면 거의 무방비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 독성 물질의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쓰레기 반입 당사자인 청주에는 이미 거리 곳곳에 수도권 쓰레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상황.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수도권 쓰레기. 본격적인 반입이 이뤄지는 다음 주부터는 주민 반발이 한층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오늘 제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가 확정되면 참사 발생 8년 만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진천군 이월면 중산 1육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싣고 있던 탁송차가 앞서가던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탁송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 2차로가 30여 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이 헐값, 밀실 매각이라는 매각 반대 측 주장에 청주시가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터미널 매각은 감정평가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며 시민 의견 수렴은 개발 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283개 터미널 가운데 82%가 민간 소유라면서 시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공영 개발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터미널 매각에 문제를 제기 중인 가운데 어제 한 시민사회단체도 헐값, 밀실 매각이라며 터미널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겨울철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충북혈액원이 젊은 층을 잡기 위해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한다는 인기 간식을 헌혈 기념품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혈액원은 10대와 20대의 헌혈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오랫동안 세워두는 얌체 주차를 막기 위해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완속 충전구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주차 단속 예외 대상이었던 아파트 기준도 500세대 미만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주민 신고 기준 역시 최초 촬영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지난해 충북 소방관들이 하루 평균 463번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지난해 접수된 119 신고가 모두 39만 4,9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463차례 출동해 환자 183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출동 유형별로는 질병이나 추락 등 구급 활동이 11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과 구조, 화재 출동 순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